지난 30일 유튜브에 올라온 로봇 동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올린 신년맞이 댄스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미국 소울 보컬 그룹 칸터스가 1962년 발표한 곡 Do You Love Me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섬세한 몸동작에 네티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우리에게도 놀라움을 넘어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로봇 기업을 얼마 전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현대차에서 이 같은 놀라운 기술을 가진 로봇을 내놓을 것이란 것입니다. 지난 2018년에 올라온 영상과 비교해보면 로봇이 2년간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고 14만의 좋아요와 2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CG는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대단해. 인간이 로봇처럼 춤추려고 하는데 로봇이 인간처럼 춤을 춘다는 게 이상해. 로봇이 간신히 걸을 수 있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이제 나보다 더 나은 춤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해당 영상에는 뜨거운 반응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공식 명칭에서 자동차를 의미하는 모터를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동차라는 글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1967년 구현대그룹의 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자동차가 설립된 이후 사명에서 자동차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름에서 자동차를 빼는 이유는 앞으로 자동차만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가 미래에는 자동차가 50%, 개인용 항공기가 30%, 로보틱스가 20%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는 개인용 항공기와 로봇을 자동차만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도 올해에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가진 놀라운 전기차를 선보입니다. 바로 이 GMP 기반의 플랫폼을 가진 아이오닉 전기차 시리즈입니다. 이 GMP 플랫폼은 5분 충전하면 100km를 갈 수 있고 1회 충전 시에 최대 500km를 갈 수 있습니다. 알버트 비어만 연구개발 본부장은 새로운 PE 시스템이나 800V 충전 시스템의 효율성은 어느 회사와 비교할 수 없는 현대차만의 강점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폭스바겐, GM, 테슬라 등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충전 속도는 물론이고 이 GMP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모델의 경우 600마력의 강한 힘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성능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데 3.5초 미만, 최고속도 시속 260km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8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은 기존의 가장 보급률이 높은 400V 충전 인프라와도 호환이 되는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으로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이 같은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차량 외부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전기차 배터리가 마치 커다란 보조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반 주택의 공급 계약 전력인 3kW보다 더 큰 3.5kW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캠핑 장소에서 다른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TV, 냉장고, 선풍기 등 각종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즈 라만 현대차 그룹 전문은 이달 초 이 GMP 디지털 디스커버리 행사에서 2025년까지 전용 전기차를 포함한 총 23종의 전기차를 선보이겠다며 전세계에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이들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충전 인프라의 부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대차 그룹이 나서서 빠르게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국내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친환경 충전 인프라 구축 협약을 맺고 전국 12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350kW급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초고속 충전기 인프라를 확보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현기차는 전기차 선진 시장인 유럽에서는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 업체 아이오니티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아이오니티는 유럽 전역에 현재 308개의 초고속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건설 중인 51개소를 포함해 2022년까지 총 400개의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2021년 첫 작품으로 2월에 아이오닉5를 내놓습니다. 또한 앞으로 아이오닉6, 아이오닉7을 내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올해 전기차를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초반에 밀리면 끝난다는 각오를 임하고 있는데 이 중에 아이오닉5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기차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현대차에 공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초 국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역대급 입찰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통합 플랫폼 기반의 아이오닉7의 배터리 공급사 선정 입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약 10조 원에 이르는 대형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K배터리 3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니켈 함량 90%의 하이니켈 배터리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도 가세했지만 국내 업체와는 기술 격차가 있어 국내 3사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에 원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2021년에 한국 기업들이 힘을 합쳐 내놓는 전기차의 위력은 전 세계에서 힘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와 함께 내년에도 우리의 수출 전망을 밝게 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속에서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점쳐지는 반도체입니다. 2020년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크게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예상과 달리 비대면 활동 증가 속에서 서버와 컴퓨터 수요가 늘어 반도체는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경제가 회복되면서도 D램 반도체 분야에서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후 정보기술 기기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위기 속 선전은 미국의 거대 기업까지 반도체에서 손을 떼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반도체 업체 인텔에 대해서 삼성과 대만 TSMC 등에 밀려났다면서 구조개혁 차원에서 반도체 생산 부문을 털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텔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드포인트 로봇 CEO는 인텔의 제조업 리더십 상실과 위기는 몇몇 반도체 경쟁사들이 삼성과 TSMC의 공정기술을 지렛대 삼아 인텔을 희생시키며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하며 이제 손을 떼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 사업까지 확장해 그 가치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사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텔에서 반도체를 쓰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은 자체적으로 칩셋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인텔 반도체를 써왔으나 이제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 파운드리 회사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한 삼성에게 놀라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플, AMD, 브로드컴, 자일링스, 미디어텍 등으로 수주한 TSMC의 생산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수요가 몰린다는 것입니다. TSMC 이에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기술을 가진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GPU 위탁 생산을 맡았고 퀄컴, IBM 등 대형계약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른 반사이익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전기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20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선박 수주 실적 세계 1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지난 몇 년간 한국을 앞질렀던 중국 업체들을 크게 따돌리고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추격 및 추월로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던 한국의 조선사들이 어떻게 다시 역전극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조선업의 역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 태동한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우리 국민의 의지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1969년 최초로 수출선을 건조하면서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죠. 이후 대형 조선소가 잇따라 건립되고 민관이 힘을 합쳐 산업을 육성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79년 대한민국이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6.3%를 기록하며 세계 2위로 등극한 것입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조선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갔죠. 그 결과 2000년대 들어온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조선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3270만 CGT로 사상 최고의 수주량을 갱신하며 우리 산업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2009년 전 세계 수주량이 2007년 대비 90% 수준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조선업은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쓴맛을 보며 천문학적 손실을 내기도 했죠. 하지만 2016년부터 수주 절벽을 겪은 우리 조선업은 2018년 수주량 최저치를 기록하며 바닥을 찍고 다시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 전략을 펼치며 재도약을 시작한 것입니다. 2018년 2분기 이후 우리 조선업은 길었던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합니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세계 수주 점유율 44%를 달성하고 세계 1위를 탈환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력과 생산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주도권이 옮겨가는데요. 역사적으로 조선업 주도 국가는 1950년대 영국, 1960년대 스칸디나비아, 1990년대까지는 일본, 그리고 2000년대 한국으로 이동했고 2012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곧 이러한 흐름을 뒤집고 중국을 다시 압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도 한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을 석권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 발주량 2,529만 CGT 가운데 943만 CGT를 수주해 855만 CGT를 따낸 중국을 따돌리고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더 희망찬 전망은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실적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6월 이후 주력 선종의 발주 증가로 수주량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모잠비크나 러시아 등에서 진행하는 대형 LNG 프로젝트의 발주가 올해 9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1위 탈환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적은 바로 황산화물이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대형 크루즈선 한 척이 내뿜는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자동차 3억 7,600만 대가 같은 시간 주행했을 때 내뿜는 배출량과 거의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행되고 있는 자동차가 약 18억 대라고 했을 때 크루즈선 5대가 내뿜는 이산화황이 전 세계 자동차에서 내뿜는 양보다 더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한 환경규제가 우리 조선업이 화려하게 부활하게 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올해 2020년부터 발효된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 IMO의 강력한 환경규제 덕분이었습니다. 선박이 내뿜는 황산화물 함유량을 기존의 3.5%에서 0.5% 이하로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제한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죠. 한국의 조선사는 액화 천연가스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 등 친환경 선박 부문에 일찌감치 투자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런 환경 규제를 미리 대비하지 않았을까요? 기술력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꼭 LNG선을 만들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의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0.5% 이하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이 장착된 선박을 이용하거나 LNG선 등 친환경 선박을 이용하면 되었던 것이죠. 저유황유를 사용하면 엔진 개조를 할 필요는 없는 장점을 가지나 연료 비용이 약 40%가 증가하고 정유업계의 지속적인 공급이 불투명한 단점을 가집니다.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을 사용하면 장점으로 기존의 3.5% 유황유를 사용 가능하지만 단점으로 별도의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설치 비용으로 약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가 들며 세정수와 폐기물이 배출되죠. LNG 연료를 사용하면 장점으로 황산화물 및 NOx, CO2의 저감 효과를 가지게 되고 단점으로는 연료 탱크의 부피가 커지며 개조 비용으로 약 2천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선택이 달랐던 것이죠. 중국은 눈앞의 이익만 보고 미래에 큰 투자를 하지 않았고 한국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LNG선 제조 기술과 저유황유 정유 기술에 투자 및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질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죠. 글로벌 에너지 분야 정보 분석 업체인 스탠더드 앤더스 푸어스 글로벌 플라츠는 최근 아시아에서 저유황유 시장을 가장 잘 준비한 한국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로 우리의 국내 정유 4사는 저유황유 정유 기술을 이미 선점했었죠. 코로나19 여파로 정유업계가 현재 힘들지만 내년에는 활로가 생길 것입니다. 지난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오만 교통부가 이달 초 자국 영해에서 개방형 탈황장치의 세척수 배출을 금지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항만청도 최근 발표한 공보에서 별도의 환경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자국 항만에서 탈황 장치에서 나온 세척수 배출 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척수가 바다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개방형 탈황 장치를 단 선박은 입항하기 전 연료를 저유황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로써 개방용 탈황 장치를 금지한 국가 또는 지역은 2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스 오브 잉글랜드 P&I에 따르면 노르웨이,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중국, 파나마, 포르투갈 등이 탈황장치의 세척수 배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독일 성급에 따르면 현재 선박에 장착한 탈황장치 중 세척수를 바다에 버리는 개방형은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LNG선의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LNG 선박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수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행운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로또 1등도 구매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죠. 글로벌 친환경 바람을 타고 쾌속 순항을 예고하고 있는 한국조선업.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중국 장수성, 장수, 양쯔강 조선그룹은 지난해 일본 미쓰이그룹 계열사와 함께 장수, 양쯔 미쓰이조선을 설립, 2022년 중형 LNG선 운반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죠. 우리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1 합작기업이 설립된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LNG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탈 LNG 시대가 됐을 때 차세대 선박 핵심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조선 분야 리더십과 기술적 주도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스마트 선박 기술을 비롯해 암모니아, 전기, 수소 전기 연료 전지 등 다양한 추진 에너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낸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응원합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